자동차 시장에서 현 시대와 미래에 사용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방식에는 라이다 기술과 테슬라의 접근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철학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핵심 비교를 정리해봤어요. 라이다 방식은 레이저를 발사해 반사된 신호로 거리, 형태 측정하며 고정밀 3D 인식, 거리 측정 정확도가 높고 대표 기업으로 웨이모, 벨로다인, 루미나 등이며 단점은 비용상 연구비가 고가이며 악천후에 취약하며 외형 돌출 등이 단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입장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라이다는 멍청이들의 심부름이라고. 최근 변화상은 일부 라이다 기업과 거래 정황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자율주행 방식 연구는 기술 원리는 카메라 영상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반 인식이며 장점으로는 비용 효율적, 기존 차량에 쉽게 통합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카메라만으로는 거리 형태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 대표 기업으로는 테슬라 단독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카메라 그리고 AI로 인간처럼 운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를 보면 라이다 센서 대량 구매 정황이 있다고도 하며 루미나 매출 10%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라이다 진영은 정밀한 거리 측정과 3D 인식이 강점이라며 자율주행의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카메라와 AI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라이다를 비용 디자인 철학적 이유로 배제해왔죠. 하지만 최근 테슬라가 라이다 센서를 대량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러면 자율주행차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율주행차 개발은 단순히 센서를 달고 AI를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처럼 운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기술의 총집합이에요. 현재는 크게 룰 베이스 룰 베이스 방식과 비전 베이스 비전 베이스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접근법은 기술, 구성부터 철학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1. 자율주행의 기본 구조.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통 다음 3단계로 구성됩니다. 인지 perception, 주변 차량, 보행자, 도로 상황 등을 감지, 판단 planning, 경로 설정, 속도 조절, 위험 회피 등 결정, 제어 컨트롤, 실제 차량의 조향, 가속, 제동 등 물리적 조작. 2. 개발 방식의 두 축, 룰 베이스와 비전 베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룰 베이스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면 룰 베이스 방식의 핵심 철학은 규칙 기반 판단하며 센서 구성은 라이다, 레이더, GPS, HD 지도 등이며 AI 적용은 일부 모듈에만 적용, 규칙 기반이며 지도 의존성은 고정밀 지도 필수이며 대표 기업으로 웨이모, 현대차, GM 등이며 장점은 안전성,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단점은 비용 높고 유연성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 베이스를 알아보면 핵심 철학은 인간처럼 보며 판단하며 센서 구성으로 카메라 중심이며 일부 저가 센서라 하며 AI 적용은 end-to-end 딥러닝 전체 적용이며 지도 의존성은 지도 없이도 주행 가능하며 대표 기업으로는 테슬라, 휴어웨이 등이며 장점으로 비용이 효율적이며 글로벌 확장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악천후 취약하며 해석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룰 베이스 방식은 보행자가 감지되면 속도를 줄이고 정지라는 규칙을 따르지만 비전 베이스 방식은 보행자의 움직임, 시선, 주변 맥락까지 고려해 위험을 예측하고 반응합니다. 3. 2025년도 기준 최신 기술 트렌드 end-to-end driving. 영상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 AI가 직접 처리 테슬라, 휴어웨이 등 occupancy network. 공간 점유 예측을 통해 더 정밀한 주행 판단 planning transformers. 경로 계획에 특화된 AI 모델, 지도 의존도 감소, 고정밀 지도 없이도 주행 가능한 기술 확산. 4. 현실 적용성. 지도가 필요한 룰 베이스는 정해진 도시나 구역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으로 비전 베이스는 지도 없이도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 2025년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로 레벨 2에서 3 단계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은 레벨 4 실증 서비스도 시작한 상태입니다. 2025년 기준 자율주행 단계별 상용화 현황은 레벨 2,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가 항상 개입 준비, 대부분의 고급 차량의 탑재, 현대차, 벤츠, 테슬라 등. 레벨 2.5, 고속도로 등에서 핸즈프리 가능, 주유는 필요, 벤츠, 현대차 등 일부 모델에 적용 중.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특정 상황에서 차량이 주도, 한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제한적 상용화 시작. 레벨 4, 고도 자율주행,
특정 구역 내 무인 운행 가능. 미국 중국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 운영 중. 웨이모, 바이두, 테슬라 등.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모든 상황에서 무인 운행. 아직 개발 중. 상용화는 2030년 목표. 그러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사고는 나지 않는가? 레벨 5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인간보다 훨씬 정밀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완벽한 무사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을까? 센서 AI, 오작동 가능성,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센서가 눈, 비, 안개 등 악천 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AI가 예외적 상황,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도로 붕괴, 동물 출현 등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문제, 도로 표지판 훼손, GPS 오류, 통신 장애 등 외부 환경 요인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이버 보안 위협, 해킹이나 시스템 침입으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윤리적 판단의 한계, 예를 들어 피할 수 없는 충돌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우선 보호할 것인가 같은 윤리적 판단은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레벨 5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책임은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이를 위해 무과실, 보험이나 제조사 책임 중심의 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레벨 5는 사람보다 훨씬 안전한 운전을 목표로 하지만 사고 가능성은 0%가 아님.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은 거의 없고 제조사 시스템 책임이 중심이며 완전한 무사고를 위해선 기술뿐 아니라 법윤리 인프라의 진화도 함께 필요하며 자율주행차에서 자주 언급되는 윤리적 딜레마, 특히 트롤리 문제 트롤리 프로블럼과 실제 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문제. 트롤리 문제는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에요. 기본 구상은 이렇습니다. 트롤리 전차가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5명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레버를 당기면 선로가 바뀌어 1명만 치게 되죠. 당신이라면 자율주행차에선 이렇게 바뀝니다. 앞에 갑자기 5명의 사람이 뛰어들었고 피하면 옆 차선에 1명이 있음. 이때 차는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알고리즘 이상의 영역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나이, 수, 책임 등.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윤리는 문화에 따라 다른데 글로벌 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제로 MIT에서는 Moral Machine이라는 실험을 통해 세계의 각국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조사하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국가나 문화에 따라 판단 기준이 매우 달랐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고. 2018 미국 애리조나. 밤에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 비상운전자는 차량 주행에 집중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사람도 기계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들.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옆면을 인식하지 못해 밑으로 돌진하거나 정지된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사고 등. 일부는 운전자가 경고 없이 자율주행에 전적으로 의존한 탓도 있었죠. 이런 사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도 예외 상황에 취약하고 윤리적 판단 능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도 모두 다 늘 즐겁고 행복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인생, 딱 한 번의 삶들을 하늘 믿음과 레벨 5 완전 자율차로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